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중세에 이어서 근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럽의 역사편을 거의 올리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영상 시작합니다.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유럽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로 상인의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상인들은 십자군 전쟁 동안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며 물건들을 팔아 큰 돈을 벌었고 아시아의 선진 문물을 유럽으로 들여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훗날 유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봉건제의 약화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 워낙 많은 기사들과 영주들이 죽으면서 장원을 운영하기 힘들어졌고 이는 곧 봉건제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성장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상인들이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며 무역이 활발해졌고 그중 이탈리아 반도의 피렌체, 밀라노, 베네치아 등의 도시들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당시 이탈리아 반도는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아닌 여러 베네치아, 피사, 교황령 등 다양한 나라로 나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외세의 침입 때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서로마의 멸망 이후 게르만족의 일파 중의 하나인 동고트족이 쳐들어와 그곳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동로마 제국이 이탈리아 반도를 공격하며 그곳을 지배하였으나 이번에는 랑고바르드족이 그곳을 정복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탈리아 반도에 다양한 나라들이 생기며 이탈리아 반도에는 오랫동안 통일국가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근세시대 유럽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여러 도시국가가 생겨나고 무역이 활발해지며 이탈리아 반도에 있던 나라들은 큰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다스리던 이들은 상인 출신이기에 귀족이나 왕족에게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예술가들을 후원해 명성과 신뢰를 얻고자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피렌체 공화국이 있습니다. 피렌체는 당시 메디치 가문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곳을 다스리던 로렌초 데 메디치는 예술가를 후원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후원을 받은 예술가들은 멋진 조각이나 그림 등을 탄생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 로마 예술을 다시 부흥시키자는 움직임을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등 다양한 작품들이 탄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인쇄술이 발전하였고 서아시아를 통해 화약이 유럽으로 전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역시 근세에 일어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대항해 시대일 것입니다. 이 대항해 시대의 시발점을 알린 나라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입니다. 15세기 포르투갈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레콩키스타를 통해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며 국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포르투갈은 새로운 부와 무역을 위해 반드시 무역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에니크 왕자는 막대한 후원을 해주며 마침내 포르투갈의 항해사 바스쿠 다 가마가 희망봉을 돌아 인도까지 가는 항해길을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후 포르투갈은 인도의 고아, 이란의 호르무즈, 동남아시아의 말라카, 동티모르, 아프리카의 부와 브라질, 마카오 등을 차지하며 최초의 해상 제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포르투갈 본토가 스페인에 정복되고 식민지들이 연달아 독립하며 포르투갈의 전성기는 끝나갔습니다. 15세기 스페인은 레콩키스타를 통해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이베리아 반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스페인은 당시 향신료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향신료의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향신료는 고기에서 누린내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인데 당시 향신료는 저 멀리 인도에 있었고 인도로 가는 길을 오스만 제국이 막아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베네치아가 유럽 향신료 무역을 독점해 향신료가 무척 귀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노바의 항해사 콜럼버스가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의 후원을 받고 인도를 찾으러 항해를 시작했고 마침내 육지에 다다랐지만
그곳은 인도가 아닌 아메리카였습니다. 아메리카가 발견되고 스페인은 그곳에 있던 아즈텍, 잉카 제국 등을 멸망시키고 식민지화시켰습니다. 또한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성공하고 스페인은 필리핀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스페인은 아프리카 일부, 네덜란드, 아메리카 대륙 등을 식민지화하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역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영국과의 해전에서 패하고 이후 19세기 프랑스의 나폴레옹에 의해 본토가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 식민지들이 연달아 독립해 나가며 스페인도 점점 쇠락해 갔습니다. 한편 16세기 독일의 성직자 마르틴 루터는 부패한 교황청을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며 교황청과 대립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얀 후스와 같은 종교개혁자가 있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반박문은 큰 변화를 불렀습니다. 이 반박문으로 인해 독일, 북유럽 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장 칼뱅의 칼뱅파가 영국, 네덜란드 등으로 전파되며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헨리 8세가 성공회를 만들며 교황청의 심기가 더더욱 불편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톨릭과 새롭게 출범한 개신교와의 30년 전쟁이 벌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전쟁은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근세 유럽은 절대왕정, 과학혁명, 계몽사상 등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렇듯 근세 유럽은 다양한 변화를 겪고 성장해 나갔고 훗날 세계 질서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